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 해야 될 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가장 첫 시간이라 대략적인 뭐 맞춤에 대한 얘기들하고 우리 진행할 커리큘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무라는 물성에 대해서도 저번 시간에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나무라는 물성을 바탕으로 맞춤들이 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물성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맞춤 또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도 같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대패를 손보는 첫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 시간에 다 풀어놨던 이 대패집에다 기름 먹이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패에 부었던 기름들을 문제 제거를 해가지고 아마 이 집에랑 많이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닦아주고, 오늘 대패날도 갈고 대패 세팅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대패질까지 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기름이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 대패에다가 기름을 먹이게 되면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의도는 이 대패가 이 기름을 이 대패집 안에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습기들이 좀 덜 들어가거나 변형을 좀 덜 오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초반에 이 기름들이 이 안에 많이 머금은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깥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 환경에 따라 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걸어놓는 상태에서도 이쪽으로 살짝씩 비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잔존할 건 잔존하고 배출될 건 배출되면서 좀 더 이 대패집의 안정화를 찾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늘 다르고 내일 뭔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그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바닥이 안 맞거나 하면 그때는 이제 새로 잡았으면 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려놓고,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기름들을 제거를 하고, 뭐 이 기름은 이따가 이 대패집을 써야 되니까 그렇고, 네. 여기는 닦는 작업만 진행을 하고요. 지금 찐덕찐덕한 거는 그 테이프가 붙어가지고 있고요. 테이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끈을 아직 안 갈아했으니까 하나만 꺼내보시면 사이즈는 큰 걸로 꺼내면 돼요. 자, 이 스티커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 대패 같은 걸로 차라리 긁으면, 이 끌로 세워가지고 긁으면 찐덕거리는 거를 충분히 제거를 할 수가 있고. 기름이 새어 나올 때 단면에서 마구리면에서 그렇죠. 이 면에서도 나올 수도 있죠. 이 면 자체가, 이 구멍 자체가 이 마구리면에는 그 구멍들이 많이 분포해 있다는 부분들이지만 이 면에서도 그 구멍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멍으로 나오는 부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펌프가 있는데 펌프로 이쪽에다가 바람을 밀어 넣으면 어딘가로 그 바람이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기름이 새어나기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불을 열면은 또 새어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런 자, 이런 구멍에 있는 것 뿐이니까 얘네는 충분히 빠질 수 있어요.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일단 뭐 1차적으로 좀 있는 것들을 기름을 빼주면 훨씬 더 좋겠죠. 뭐 그렇게 밀면 위험하고요. 세워서 바짝 세워가지고 그리고 세워서 당긴다고 하면 돼요.
자, 나중에 이제 끌 쓰는 부분들을 좀 배우게 되면 네. 이 끌들이 뭐 지금 이렇게 그냥 적당히 쓰고 있지만 끌은 쓰는 방법이 일단은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야 그 쓰는 방법에 맞춰서 써야만 다치지 않고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끌은 그 쓸 때 자세하게 이제 끌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추가적으로 좀 더 표를 복원하는 거고요. 자, 오늘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이 뭐 날을 먼저 갈고 나서 해야 될 일들이 뭐 이거 뭐 닦는 일도 그렇고 이 대패집을 좀 더 손보는 일도 그럴 텐데, 우선은 오늘 가장 대패를 가장 처음 받았을 때 대패집에다가 기름 먹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날 가는 작업이에요. 네. 이 날. 이게 어미날이라고 했는데 어미날하고 덧날하고 이런 식으로 대패집에 껴줘서 일을 할 텐데, 대패가 가장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어미날 뒷면하고 이 덧날 뒷면이 서로 밀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미날의 뒷면도 평평하게 갈고 얘도 평평하게 갈아져서 두 개가 붙었을 때 밀착을 하는 걸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빛이 새느냐 안 새느냐로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두 개를 붙여놓고 얘가 잘 밀착이 되게끔 갈아야 된다. 네. 그게 가장 그 갈고자 하는 형태예요. 그 형태로 갈아주면 되는데, 자, 그렇게 갈기 위해서는 이 어미날을 어떻게 갈아야 될 것이냐. 어미날의 생긴 모양을 한번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안쪽이 조금 움푹 파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테두리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색깔이 좀 다르게 있는데 네. 이 테두리 부분에 대한 면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운데 부분들은 파져 있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얘 생긴 모양상 이쪽 부분은 좀 얇고 이쪽 부분은 좀 두껍게 생겼어요. 네. 날 자체가. 네. 그리고 이 날 자체가 살짝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네. 자, 이 날 자체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생겨 있느냐 의문을 갖고 보면, 아, 타당하게 와닿을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겨 있다는 거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고 여기가 파져 있다는 거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 테두리 전체적인 평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 여기를 다 갈아내야 되거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숫돌이라고 봤을 때 숫돌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갈아주면 네네. 여기가 움푹 파여 있고 여기가 이렇게 살짝 휘어 있듯이 네. 닿는 부분들이 정해지죠. 네네. 이 테두리 부분, 이 앞부분하고 여기에 어딘가 점이 닿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면 가는 면적도 줄어들고 평을 잡을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겠죠. 네. 가는 면적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 테두리들만 닿고 있으니 균형들이 훨씬 더 잘 잡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가지고 이따가 숫돌에다가 얘를 갈아주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얘는 평을 갈았다. 그러면 이 덧날 또한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뭔가 그 갈아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덧날 같은 경우는 이 어미날에 굳이 올려놓지 않더라도 이렇게 바닥에다 넣어보면, 어미날에 넣어보면 닿는 부분들이 정해져요. 네. 여기 두 개의 꼭지점과 이 앞에 부분이 닿죠. 정확히 이 어미날하고 덧날하고 어디가 닿냐면 어미날의 이 앞부분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이 닿아요. 네. 어떻게? 이 덧날이 평평하니까 이 하나의 선이 닿는 거죠. 덧날이 양쪽에 있는 네. 이 덧날 귀 부분, 점이라고 보죠. 네. 두 점하고 이 덧날의 앞부분인데 이 면적 자체가 다 닿는 게 아니라 이 정말 날 끝에 한 선이 닿아요. 이 선과 이 두 점이 네. 이 덧날과 닿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굳이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고 여기가 접혀있는 이유 자체가 네. 금방 이 두 점과 이 한 선만 닿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형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이 두 점과 선이 아니라 어떤 면이 닿는다고 하면 이 여기도 면이 두 면이 닿아가지고 틈이 없이 닿게끔 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확인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힘든 작업이겠죠. 네. 그래서 형태적으로는 그렇게 생겼다. 이 두 점과 한 선이 닿게끔 정확히 닿을 수 있게끔만 얘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원하는 형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날물을 갈기 위해서는 분명히 숫돌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숫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내가 원하는 게 어떤 평면이다. 그러면 얘를 갈아야 되는 뭔가
도구가 숫돌일 텐데 숫돌의 평이 맞아야만 이 갈고자 하는 얘도 평평하게 갈리겠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걔가 맞았다 하더라도 숫돌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날물 자체를 가는 그런 도구인데 얘에다가 갈았다고 해서 얘만 갈리는 게 아니라 숫돌 자체도 갈리게 돼요. 같이 가는. 그쵸? 네. 그러다 보면 갈고 있는 상황에서도 숫돌이 면이 바뀌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내가 갈고자 하는 면이 맞나 틀리냐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네. 면이. 근데 내가 숫돌의 면을 일단 맞다고 가정하고 걔를 맞춰놨어요. 네네. 그래서 얘를 숫돌에다 이렇게 1차적으로 가는 거죠. 네네. 갈았더니 전체가 다 갈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안 갈리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얘를 갈았어. 잘 밀착을 시켜가지고 갈았어요. 네네. 얘가 전체적으로 잘 개하고 닿는다고 하면 전체가 다 갈리는 게 맞겠죠. 네네. 근데 보통 안 갈린다고 얘기를 했던 거는 어느 한 부분이 안 갈리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왜냐면 이게 새로 산 대패라고 하더라도 이 면이 다 맞춰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뒷날리기를 하고 뭔가 대패를 세팅 보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갈아보면 갈았어. 그랬더니 어느 한 부분이 안 갈려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판단을 가져야 되냐면 아 여기가 이렇게 휘어 있거나 뭔가 여기가 안 닿으니까 안 갈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아 저기는 뭔가 면이 안 맞는 부분이구나. 안 갈리는 부분은 얘가 이렇게 떴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얘가 면이 안 맞으니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면을 잡아놓은 숫돌에다가 얘를 갈아가지고 전체가 다 갈리게끔 네네. 갈아주는 게 1차적으로 해야 될 거겠죠. 네. 숫돌의 면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무작정 얘를 갖다가 갈아버리면 돼요. 네네. 갈아가지고 이 면이 전체가 다 갈리는 상황이 됐다. 아 그러면 다 잡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숫돌은 면이 변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 내가 얘를 가는 상황에서 걔도 변했을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숫돌을 가져다 쓰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또 하나 척도가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새로운 숫돌을 갈아보는 거는 숫돌들은 방수가 있어가지고 네. 얘를 갈면 뭔가 얘가 스크래치가 달라지겠죠. 네. 지금 이거하고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갈린 부분과 안 갈린 부분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네네. 근데 같은 방수의 숫돌로 얘를 간다고 하면 그런 차이가 안 나겠죠. 네. 1차적으로 갈았을 때. 그랬을 때는 새로운 뭔가 갈았을 때 표면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숫돌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숫돌은 보통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좀 더 거친 거, 하나는 광이 나는 숫돌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써야 될 게 1000방하고 4000방짜리 숫돌을 쓰는데 1000방짜리를 쓰면 좀 빨리 뭔가를 갈아낼 수 있고 4000방짜리는 그 갈아낸 거를 광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라고. 그쵸, 마무리 숫돌. 걔에다 갈아보거나 했을 때 아 얘가 전체가 다 갈린다. 그러면 아 그 전에 과정들이 잘 갈렸구나 하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그래서 했더니 근데 갈았더니 어디가 안 갈려. 그러면 아 이게 뭔가 그 전에 숫돌도 잘못됐고 그런 판단을 내리고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가져가는 거죠. 네. 다시 얘를 갈아야 될 텐데 한 번 면을 맞춘 거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분명히 이 숫돌의 상태, 이 날물의 상태가 훨씬 더 평면에 가까워진 건 맞죠. 네네. 아까보다는 좀 더 적은 이 횟수로 인해서 다시 맞춰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네네. 처음에 한 500번 문대 가지고 이 면이 그 처음 숫돌에 전체가 다 갈렸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안 맞는다. 그래서 다시 숫돌을 면을 잡아가지고 다시 갈기 시작했더니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 뭐 한 200 아니면 뭐 100, 뭐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면이 점점 좋아질 텐데 그럼 점점 좋아지는 거를 반복을 해서 내가 원하는 평면이 나올 때까지 갈아주는 거. 그거는 확인받을 때 내가 4000방에다 문댔을 때 전체가 광이 잘 난다. 그러면 아 지금까지 과정이 면이 잘 맞는구나 하고 판단을 내려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 1000방짜리 이 숫돌 갈아 쓰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숫돌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어떤 거는 그렇게 그 가로로 뭉쳐져 있는 숫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어떤 거는 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는 숫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숫돌이라는 숫돌이 있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철판에 뭔가 붙어있는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붙어 있어서 1차적으로 면이 안 맞는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 다이아몬드 숫돌을 잘못 고르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상태가 딱히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진 않아요. 약간 복불복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쳐다봤을 때부터도 면이 약간 안 맞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숫돌을 쓰긴 쓸 텐데 왜 쓰느냐, 첫 해 뭔가 대패도 두 자루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런 이유라고 했죠. 처음에 좀 두꺼운 두께로 깎아놔서 전체적인 1차적인 면을 한번 잡고 좀 더 섬세한 대패로 내가 마무리를 하듯이, 숫돌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걔가 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면은 안 나오더라도 1차적인 면은 나올 테니 내가 뭔가 하는 횟수들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숫돌을 활용해 가지고 처음 면을 한번 잡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로 한번 날을 갈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하나를 갈고 선생님이 하나를 갈면 돼요. 네네. 자, 보통 제가 큰 거를 보통 가는데, 네네. 큰 거 같은 경우가 좀 넓다 보니까 가는 부분들이 좀 더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일단 제가 큰 거를 하나 갈고 선생님이 작은 거를 갈아보도록 하죠. 네. 자, 날을 갈기 위해서는 덧날은 어미날 뒷날 내기 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놓고 이 어미날 하나만 가지고 날을 갈아보도록 하죠. 먼저 네.